우리 교재 2장 3절 가역행렬의 특성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의 학습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는 이 정리를 이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즉 가역행렬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가역행렬 또는 정칙행렬이라 하죠. 이와 같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여러 가지 수학적 명제가 다 같은 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수학에서 동치라고 표현하는 말은 두 문장이 서로 수학적으로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1번과 2번이 동치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1번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번이 참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역도 성립합니다. 동치라는 말을 해놨으니까요. 2번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가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1번이라는 결론이 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명제는 서로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라는 것을 다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은 앞으로 이 선형대수 교과 과목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정리를 별표시 해놓고 많이 읽어보기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러이러한 성질들은 다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성질들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스님이 별도로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명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A가 n차 정사각행렬일 때 다음 명제들은 서로 동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A번 행렬 A가 가역행렬입니다. 즉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수학적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B는 n차 항대행렬과 즉 단행렬과 행동치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바로 앞전에서 행렬 A에다가 기본 행렬선을 적용해서 주어진 행렬을 I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면 똑같은 기본 행렬선을 I에다 적용하면 A의 인버스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정리를 다시 요약한 거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가역행렬이라면 n차 항등행렬과 행동치가 되어 있고요. 역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A는 n개의 주축 위치를 갖는다. 우리 앞에 1장 4절의 정리 4번인가 그때 이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AX = B가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n개의 행이 모두 다 그 선두일 주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 잘 보세요. A가 n차의 항대행렬과 행동치라는 얘기는 각각 1행렬에서 선두일 나오고 2행렬에서 선두일, 3행 3행렬에서 선두일 쭉 가서 n행 n열에서 선두일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n개의 주축 위치를 당연히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입니다. 자, 이어서 또 D번 볼까요? AX = 0의 해는 자명한 해뿐이다. 당연한 얘기죠.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를 썼으니까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해보세요.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하면 단역렬, 단역렬에다 X를 곱하면 X 자신, 우변은 어떤 행렬에다 영행렬에다 어떤 행렬을 곱하더라도 영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X는 0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자명한 해만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잠시 건너뛰고 G번을 볼까요? Rn의 각 B에 대하여 아까는 여기가 0이었는데요. 이제 B에 대해서 A가 가역이라면 양변에 A 인버스 곱하면 X는 A 인버스 B라는 해를 유일한 해를 갖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갖습니다. 즉 최소한도 하나가 있지만 사실상 그 해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을 볼까요? A의 열들은 1차 독립이 되는 집합을 이룬다. 이것도 앞에서 1장 4절에서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A의 열 벡터들은 서로 간의 독립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앞에서 보던 것처럼 A가 가역이면 A는 n차의 항대행렬과 행동치가 되는데 자, n차의 항대행렬의 제1열은 1, 0, 0, 0 그 다음에 제2열은 0, 1, 나머지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간의 독립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행도 독립입니다. 열뿐만 아니라 A의 열들은 1차 독립이 되는 집합을 이룬다. 맞고요. 그 다음에 1차 변화는 1대1이다. 즉 1대1 대응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X값 하나에 AX 값이 정확하게 하나씩 대응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AX 값을 B라 놓는다면 정역의 X하고 공역의 B가 정확하게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A의 열들은 1차 독립이 되는 집합을 이루는데요. 자, 이제 n차 정사각형이라면
각각의 열벡터는 Rn 공간상의 벡터인데요. 정확하게 그 벡터의 개수가 n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A의 열벡터들은 자연스럽게 Rn을 생성하고 더 나아가서 Rn의 기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차 변화는 Rn을 Rn으로 사상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단사이면서 전사하는 조건을 당연히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A 왼쪽에다가 뭘 곱해서 단연결이 되는 그런 n차의 정사각형률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다 곱했을 때 역시 단연결이 되게 되는 n차의 정사각형률이 반드시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A가 가역이면 A 트랜스포즈도 가역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성질들을 우리가 A부터 L까지 여러 가지 성질들이 다 수학적으로 동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활용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은 저자가 증명할 때 앞에 몇 장, 몇 절에 정리 몇 번에 의해서 이게 성립하고 이렇게 해서 이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A하고 B가 정사각행렬이고 A 곱하기 B가 단연결이 된다면 앞에서 선생님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거였어요. 원래 역행렬의 정의는 A 곱하기 B가 단연결이고 또한 B 곱하기 A도 단연결이 될 때 A는 B의 역행렬, B는 A의 역행렬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참고 부분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둘 다 같은 차수의 정사각행렬끼리 곱을 했을 때 이 A 곱하기 B가 만약에 단연결이 돼 준다면 이 자체만으로 즉 B 곱하기 A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어느 하나는 다른 쪽에 역행렬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방금 전에 배웠던 그 성질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A가 가역행렬이라면 CA 이퀄 I를 만족하는 C가 있다 그랬었죠. 즉 이게 C도 N차고 A도 N차예요. A가 가역이면 두 개 곱해서 I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래요. 왼쪽에다 곱하는 것뿐만 아니라 A의 왼쪽에다 C를 곱하는 것뿐만 아니라 A의 오른쪽에다 D를 곱했을 때도 여전히 I가 되도록 하는 그런 행렬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가역이 되는 행렬이 맞다면 두 개 곱해서 I가 되는 그런 C나 D라는 정사각행렬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봤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하고 B가 정사각행렬이고 두 개 곱한 것이 I가 된다면 그러면 둘 다 이제 가역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은 다른 쪽의 역행렬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둘 다 같은 차수의 정사각행렬일 때는 A 곱하기 B가 I가 되고 B 곱하기 A가 I가 되는 것을 각각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계산해 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성질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앞서 배웠던 이 성질의 J하고 그리고 K를 이용해서 얻은 성질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행렬이 가역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역행렬을 구하라, 가역이면 역행렬을 구하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그냥 A가 가역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역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A의 열들은 1차 독립이 되는가를 보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열들이 Rn을 생성하는가 이런 것들 보여도 되고요. 또는 A가 N개의 주축이치를 갖는가 이걸 보여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많이 계산해서 N차의 항대행렬과 행동체가 되는지를 보여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얘보단 얘가 더 많은 걸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축이치가 모든 N개의 주축이치, 다시 말해서 A가 N차 정사각형일 때 열벡터마다 주축이 나오거나 또는 행벡터마다 주축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봄으로 해서 꼭 단연결을 끝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도 N개의 주축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가역이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역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얘기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가역이 맞다면 역행렬을 하시오라고 물어본다면 앞 시간에 배웠던 방법대로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방법으로 AI를 만들고 A에다 기본행렬산을 적용해서 I를 만들 수 있다면 I가 자연스럽게 A인버스로 바뀐다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역행렬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축이치를 N개의 주축이치를 갖는지를 확인해 봄으로 해서 우리는 얘가 가역인지 아닌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배웠던
A부터 L까지 이 여러 개의 동치인 명제들 중에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성립하지 않게 돼요. 아시겠죠?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가 다 성립하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성립 안 한다는 얘기예요. 즉 앞에서 배웠던 성질은 가역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고 만약에 가역이 아니면 비가역이라면 또는 비정치라고도 하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가 가역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다 기본행렬산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두일 아래가 0이 나오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에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요.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니까 6에서 1을 빼니까 4가 됐습니다. 5배에서 더하죠. 5배에서 더하죠. 5배에서 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행렬산 또 적용하죠. 여기 선두일이 나와 있으니까 5배에서 더합니다. 5배에서 더했어요. 5배면 20에서 빼니까 19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여기다가 19분의 1을 곱해버리면 여기 선두일이 나오니까 매 행마다 이렇게 축이 되는 원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두일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앞서 배웠던 가역행렬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는 가역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가역을 보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가역인지 아닌지 조사하라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가역이 맞다면 역행렬을 끝까지 구하시오. 보통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역행렬을 구해보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그 동치되는 명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문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역 선형 변환인데요. 자, 글씨가 약간 흐릿하게 해서 잘 안 보이네요. 가역 선형 변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뭘 나타내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역행렬, 가역행렬 이런 것들을 배웠었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 선형사상의 표준행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어떤 선형사상이 주어졌을 때 그 선형사상에 대한 표준행렬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렬 A의 가역, 즉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럼 선형사상의 역사상이라는 것도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떤 행렬에 역행렬을 계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어떤 벡터 x에다가 행렬 a를 곱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되는데요. 기하학적으로 보면 다시 ax에다가 다시 왼쪽에다 a 인버스를 곱한다는 얘기는 ax 왼쪽에다 a 인버스를 곱하면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하면 항대행렬이 되죠. i 곱하기 x는 x가 되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때 a를 곱했다면 거꾸로 가게끔 만들려고 한다면은 즉 역을 만들고자 한다면 바로 a 인버스를 곱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개념을 선형사상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사상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그렇게 되는 이론적 근거는 앞서 배웠던 선형사상의 표준행렬을 이용해서 표준행렬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면 그와 대비되는 선형사상의 역사상이라는 것도 더불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역사상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1차 변환 RN에서 RN으로 보내는 선형사상 또는 선형변환 또는 1차 변환을 T라 표시했을 때 같은 방법으로 RN에서 똑같은 벡터항관에서 똑같은 벡터항으로 갑니다. RN에서 RN으로 가는 T하고 S라는 두 개의 1차 변환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요 위에 있는 식 1번식이에요. 자, TX에다가 S를 왼쪽에다 TX를 먼저 하고 나중에 S를 했더니 X가 되고 동시에 SX를 먼저 하고 나중에 T를 했더니 다시 X가 된다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한다면 이 T는 우리는 앞으로 가역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S도 가역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T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T는 가역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때 S는 뭐라 말할 거냐면 T에 대한 역이다. 정확하게 T의 역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T를 1차 변환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역 1차 변환 또 역변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마치 역행렬을 표시할 때 A 인버스로 표시했던 것처럼 역 선형사상도 인버스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T 인버스로 표시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 아까 했던 거 비슷해요. 앞에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낼 때 A를 곱하고 다시 오른쪽을 왼쪽으로 보낼 때 그 식에다 또 A 인버스를 또 곱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현상을 선형사상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한 것뿐입니다. tx에다 s를 곱해서 제자리로 되돌려 보내고 sx에다가 t를 해서 다시 또 제자리로 되돌려 보낸다면은 이걸 동시에 다 만족할 때 가역적이고 s는 t 인버스로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정의가 됐죠? 역선형사상에 대한 정의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가 Rn에서 Rn으로 가는 1차 변환이고 A가 T에 대한 표준 행렬입니다. 자, 이제 스탠다드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T를 나타내는 것이 A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매트릭스를 표시하는 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때 T가 가역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가역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T의 역사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예요. 즉 T를 A로 표시할 수 있었다면, 즉 이 말은 뭐냐면 A가 T의 표준행렬이라는 얘기는 곧 무슨 뜻이냐면 TX가 A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A가 T의 표준행렬이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S가 T의 역사상이라면은 그러면 S를 나타내는 표준행렬은 T를 나타내는 표준행렬에 인버스를 붙이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제 그리 어려운 증명은 아니고요. 그냥 대응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T에 대한 표준행렬을 A라 표시를 했을 때 그렇다면 T의 역사상 S 인버스는 표준행렬이 뭘까 하고 봤더니 A 인버스다 라는 논리예요. 알겠죠? 그럼 역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우리는 T가 가역이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부터 얘기를 할게요. T의 표준행렬이 A이므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TX는 equal AX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T가 가역이라는 말을 앞에서 얘기했었죠. S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였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가 Rn 공간상에 있을 때 Rn 이쪽 다 똑같아요. Rn 공간상에 있는 B에 대하여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자, T가 가역이라는 것을 보이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야만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뭐 하나만 보이도록 할까요? 자, 이제 SX가 B가 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가 더 낫겠네요. SB equal X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한다면 이거 그대로 계산합니다. T, S, 자 이제 B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어진 식은 지금 여기 보다시피 SB가 X니까 TX가 될 것이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식에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SB equal X라 놨었으니까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할까요? 편의상 벤 다이그램으로 그려서 볼까요? RN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RN이 있습니다. 좀 기호 표기를 맞춰가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보내는 선형사상이 T고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는 선형사상을 S라 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S는 T 인버스로 표시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표준행렬을 A라 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꾸로 가는 것은 얘를 A라 놨다면 이렇게 가는 걸 A라 놨다면 거꾸로 가는 것을 A 인버스로 표시하려고 해요. 즉 S를 A 인버스로 표시하는 게 맞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다음 같은 것을 보려고 해요. 자, 이걸 쓰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그냥 편의상 B를 잡았다라 볼까요? 이렇게 잡았다 봐요. 그럼 SA에서 1로 보내요. S에서 보낸 것이 이쪽에 X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의로 이것이라 가정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가 tx인데요. t는 어떻게 돼요? t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니까 자 이렇게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x equal b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물론 하나 더 해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보이겠습니다. 이거이므로 자연스럽게 요 2번 조건을 만족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1번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번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했냐면 1번은 여기서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2번은 여기서 잡은 거고요. 1번이 되려면 1번에서 말하는 모든 x는 이쪽에 있는 거고 2번에서 말하는 모든 x는 같은 RN에서 RN이다 보니까 같은 x를 써놨습니다만 2번에서 말하는 모든 x는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문자 A를 뒤집어 놓은 건 모든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수학에서 대문자 A를 뒤집어 놓은 거는 앞 글자만 띄어서 뒤집어 놓은 것은 임의의 이런 뜻입니다. 임의의 또는 모든 이런 의미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RN 안에 있는 임의의 어떤 B에 대해서 SB가 X라 한다면 이 연산을 계산했을 때 과연 자기 자신이 나오겠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성질로부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은 그렇다면은 주어진 식에서 이 앞에서 배웠던 것에 의해서 t는 이걸 만족하니까 가역적이죠. 그래서 t의 표준 행렬이 이거이고 그 다음에 t가 가역이란 말을 했잖아요. 이 가정 p면 q이다라 보이려고 하거든요. t가 가역이면 a도 가역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이므로 이거 지울까요? 여기다 말을 하나 더 쓰는 게 낫겠군요. p면 q이다라 보이려고 하거든요. 요것이라 하면 t가 이렇게 여기다 하나 더 쓰는 게 낫겠네요. 가역이므로 이거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즉 t가 가역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tx가 b로 대응됐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 p면 q에다가 성립하는 거라 했는데요. 가역이라는 얘기니까 일로 왔다가 다시 가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정의로부터. 그래서 이제 t가 가역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tx가 b로 대응됐습니다라는 논리예요. 가역이면 이게 같아야 된다고 썼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볼까요? 그러면 tx는 아까 뭐라 했었어요? tx는 보다시피 ax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ax equal b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tx는 ax로 놨었으니까 이게 성립한다 했으니까 얘가 성립합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성질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여기서 b는 임의대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있다는 얘기는 a가 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앞서 배웠던 정의를 보세요. 자, ax equal b는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갖는다. 각각의 b에 대해서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a가 가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실로부터 앞에서 배웠던 정리로부터 우리는 이 명제 t가 가역이면 a도 가역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에 배웠던 정리로부터 a는 분명히 가역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p면 q이다. t가 가역이면 a도 가역이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렇게 온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역으로 반대편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증명하려고 해요. 반대편은 뭐냐면은 a가 가역이면 t도 가역이 맞다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가 가역이라 가정하겠습니다. a가 가역이라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t가 가역이라는 것을 보이려면 뭘 보여야 돼요? 이런 걸 보여야 돼요. 이런 걸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가역이라 하고 말을 이어서 씁시다. 가역이라 하고 이제 우리는 sx가 a 인버스 x로 주어지는 1차 변환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일단 sx를 a 인버스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sx가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이교를 이렇게 대응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stx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tx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x입니다. tx는 곧 ax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ax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얘는 뭐예요? S는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SX는 A 인버스로 표시하죠. X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니까 A 인버스 그리고 AX 이렇게 되는데요.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하니까 단위행렬, 단위행렬에다 어떤 걸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됩니다. 따라서 STX가 X가 됐다는 얘기는 곧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 T는 가역이 맞다는 것을 보일 수 성립한 거예요. T는 가역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T는 앞에 정의로부터 가역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가역이다. 그래서 A가 가역이라고 가정하고 나서 기호 표기를 바꿔놓고 보니까 정말로 T가 가역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 정리는요. 그리 어려운 정리는 아닙니다. 선형사상 T가 만약에 역사상이 존재하는 그런 사상이라면은 T에 대응하는 표준행렬이 있었죠. 그 표준행렬 A도 역시 가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T의 인버스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A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정리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선형사상을 행렬로 바꿔서 표시하는 것은 행렬이 갖고 있는 좋은 성질을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죠? 아무래도 선형사상을 다룬다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익숙한 매트릭스를 다루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성질을 즐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절의 이제 끝부분에 관한 예제인데요. RN에서 RN으로의 1대1 선형 변환에 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냥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대1 선형 변환 T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RN에 관해서 T가 만약에 보다시피 1대1이라 했었잖아요. 1대1, 즉 1대1 대응 관계를 말한다면 T의 인버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가 1대1 선형 변환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T 인버스가 존재할 것이고 T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배웠던 정리로부터 A 인버스를 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T의 표준행렬을 찾은 뒤에 T의 표준행렬을 A라 놨을 때 A의 인버스를 구함으로 해서 T 인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가서 이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절의 학습 주제는 가역행렬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이 가역행렬 이론을 이용해서 역선형 사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 교재 2장 4절 분할행렬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